이렇게 프라이에서 뭐 전부 구경 왔단 말이요. 수림리에서 1호 염전이 만들어질 당시만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이 이제 화렴에 대한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섬에서 천일염전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호 염전이 1946년에 보기 좋게 성공을 하게 되면서 인근 지역에서도 이제 천일염전에 대한 필요성을 재인식하게 되고 그 이후로는 이제 대동염전이라고 하는 대규모 염전들이 만들어지면서 섬 사람들 대다수가 거기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그런 뭐 대역사가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방 이후 최초로 만들어진 시험 염전. 일제가 아닌 우리 힘으로 조성한 염전에서 천일염이 나온 역사적인 날. 비금 사람들은 함께 기쁨을 나눴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주목해 주십시오. 오늘날 우리의 성공은 우리 마을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값진 선물입니다. 특히 우리 산만이가 없었다면 이 성공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들 고생했지만 오늘은 특히 우리 산만이를 위해서 기쁨의 축배를 듭시다. 자, 산만이를 위하여! 동문을 위하여! 수련만을 위하여! 기흥도에서 상국 이후 1946년부터 천일염전 개발에 최초로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금이 계기가 돼서 인근 도서 지역과 전남 지역에 이제 염전이 보급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우선 남북이 분단이 되면서 남한사회에 소금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그 위기 상황이었는데 그러한 위기를 타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요. 또 한국 전쟁이 생기면서 많은 피난민들이 남쪽으로 몰려왔습니다. 이때 그 염전 개발에 이 사람들이 활용이 되면서 지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또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섬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사는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토대를 만들어 줬다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날 비금 사람들은 수리미로 천일제염조합을 결성하고 손봉훈을 조합장으로 추대합니다. (47년이라) 준공시기가 명기된 손봉훈의 염전개발 허가증, 수림 천일제염조합 규약, 구림 제염조합원 명부, 수림 천일 전조합원 명부, 염전 개발을 주도해 나간 비금 사람들의 생생한 기록입니다. 생산량도 많고 품질도 좋은 천일염이 나기 시작하면서 비금의 천일염은 최고가로 팔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서남의 도서 지역에서 비금은 떠오르는 섬이라 불립니다. 사방 각지에서 매일 살아본 것이 20명, 30명, 40명까지, 40명까지 여기 와서 구경하러 와요. 와서 자고 간 사람도 있고, 당일 구경하고 간 사람도 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차근차근 개발됐어요, 이것이. 천일염전 개발을 주도한 손봉훈과 박삼만은 덩달아 유명 인사가 되었고 이들이 만든 성공 사례는 우리나라 천일염전 개발의 도화선이 됩니다. 이들이 만든 것은 그냥 소금이 아니라 해방 공간, 암울한 시대를 바꿔줄 희망을 만든 것입니다. (1호) 염전인 수림염전 조성에 이어 구림 1, 2, 3호 염전, 장안염전, 그리고 비금도 동부지역 해안선을 잇는 갯벌에 100헥타르가 넘는 대규모 대동염전에 이르기까지 비금 사람들은 땀 흘려 소금밭을 만들고
때를 기다려 소금꽃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1951년 이곳 비금초등학교에는 제염 기술자들을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제염기술원 양성소가 설치됩니다. 아이고 고 선생님, 예, 아이고 처음 뵙겠습니다. 수원에서 고영입니다. 아이고 먼 곳 오시나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예, 예. 자 여러분, 우리 서울에서 온 고영희 선생님이십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교육생 자격을 전문대학 졸업자 이상으로 엄격하게 제한한 제염기술원 양성소는 광복 이후 인천 주안염전 지역에 설치되었습니다. 하지만 비금도가 천일염전 개발에 성공하자 전매국은 제염기술원 양성소를 이곳 비금도에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아주 난립니다 이쪽 지방이. 정부에서 파견된 제염기술원 양성소 교사 고용희 씨는 천일염 생산 교본을 비금도에 배포하는 등 천일염 기술 보급에 앞장섭니다. 그럼 여기는 염전을 축조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양성 기간은 약 5개월이요. 교육 인원은 15명. 당시 비금 제염 기술원 양성소가 교육 수료생에게 발급해준 수료증을 보면 기술원 양성소장 이의로 박사의 이름이 보입니다. 영광 출신 학자 이의로 씨가 소장직을 맡을 정도로 비금 제염 기술원 양성소의 위상은 컸고 우리나라 천일염 기술 확산에 거점 역할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비금도 사람들의 땀과 열정은 화염의 오랜 전통을 지닌 비금도를 천일염이라는 새로운 소금의 메카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1948년에 비금도 동부지역 해안선을 연결하는 갯벌에 100헥타르가 넘는 규모로 조성된 대동염전은 비금도 사람들이 염전에 걸었던 꿈과 희망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입니다. 비금도 주민들이 힘을 합쳐 돌을 나르고 제방을 막아 이룩한 이 엄청난 규모의 염전은 이름도 대동이었습니다. 등록문화재 제362호로 지정된 대동염전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특정 기업이 아닌 주민들이 함께 운영해가는 공동체 염전입니다. 혁명적 변화를 가져온 비금의 천일염전 개척 사건은 이후 신안군은 물론 완도, 무안, 고창, 군산 일대까지 보급되기에 이릅니다. 실로 한국 제염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비금도의 천일염 생산이 소중한 까닭은 우리 힘으로 만들어낸 천일염이라는 데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비금도의 소금은 세계적인 소금 명품으로 알려진 프랑스 게랑드 지방의 천일염과 자주 비교가 됩니다. 신안군의 천일염은 귀족 소금, 명품 소금으로 전 세계에 알려진 프랑스 게랑드 지방의 천일염보다 칼슘, 마그네슘, 칼륨 등 천연 미네랄의 함량이 2.5배나 높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토판염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 토판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아져 가지고 그 신안군 각 지역별로 지금 토판염 생산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금도 그렇고 증도도 그렇고 신의도 이런 데서도 토판염이 다시 지금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고요. 프랑스 게랑드와 신안 소금 한국의 그 상황을 비교해 보면 전통에 대한 그 가치 인식의 차이가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소금의 품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신안 소금이 월등히 좋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게랑드 같은 경우는 만드는 방식이라든지
그 일하는 연부들의 어떤 복장이라든지 도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통성을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문화적인 브랜드 가치가 더 더해져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이제 신안 천일염의 경우도 그러한 전통성의 문제, 역사적인 가치 이런 것들이 함께 재조명이 될 때 산업으로서 가치도 더 높아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1907년 지금의 천일염 제조 방식이 도입된 이래 1955년에는 소금의 자급자족이 이루어지고 1962년에는 전매제가 폐지됩니다. 이와 더불어 갯벌염전이 새롭게 평가되면서 2007년 11월 단일 염전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인 신안군 증도의 태평염전과 비금도의 대동염전이 근대 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습니다. 2007년 12월 신안군 증도 지역이 아시아에선 처음으로 슬로시티로 지정되었으며 2009년 5월에는 신안군 다도해 지역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우리나라의 갯벌 천일염전은 세계적으로 그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에 비금도 사람들의 땀방울과 열정으로 시작된 우리 천일염이 지금 이 시대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난 여름 서울 코엑스에서 소금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매년 열리는 행사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대표적으로 학교에서 이용을 세상은 많이 변했고 사람들은 이제 누구나 소금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소금을 필요로 하고 소금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알까요? 이 풍요로운 소금의 시대를 연 사람들이 비금도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바로 이 소금이 암울한 한 시대를 건너올 수 있었던 희망이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 소금에는 새로운 시대를 향한 비금도 사람들의 희망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